금토 드라마 SBS 더킹 영원의 군주 13회 줄거리 14회 미리 보기. 김고은 거절할 수 없는 기습키스 다음은 누구? 너무 아쉽네요.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대한제국과 민국을 넘어드는 자에게 생기는 표식. 김고은에 대한 이민호의 마음을 확인한 정은채는 선을 넘는 발언을 하던 중 갑작스레 내리치는 번개의 이유를 알 수 없는 통증을 느낀다. 정은채 vs 김고은 긴장감 속 날카로운 기싸움. 정은채와 김고은은 만나자마자 서로가 불편하다는 것을 표현한다. 그러면서 또다시 천둥이 치고 총리의 몸을 확인하는 고은. 이민호, 김고은 향한 그리움 눈빛에서 이정진 향한 눈빛 돌변. 우도환은 병실에 침입한 대안의 순발력으로 대응한다. 유전자가 동일해서 그런지 천하제일검과 동일한 엄청난 순발력을 발휘한다. 나 여기로 데리고 가봐. 정은채, 협박하는 이정진 도발. 역시 대한제국의 총리입니다. 정은채는 대한민국의 정체를 알게 되고 자신의 자리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이정진 말에 오히려 증명을 해보라고 한다. 저렇게 도발할 수 있는 사람이 총리 말고 또 있을까요? 정진 앞에서 당당한 총리, 멋진 총리입니다. 나 착한 딸이야. 김고은, 아빠 전배수 도움으로 의심 없이 집 침입. 대한민국 김고은이 어떻게 살았는지 확인하러 온 김고은은 집 앞에서 마주친 아빠 전배수의 도움으로 의심 없이 집으로 침입하게 된다. 침입한 고은 집에서 따뜻한 밥 한 끼를 먹고 고은이 방으로 들어간다. 방에 들어온 대한제국 고은 침대에 누워 복잡한 자기의 마음을 잡아보이만 이민호 김고은 은행나무 정원 데이트에서 애틋 눈 맞춤. 한편 대한제국에 있는 고민은 민호와 달달한 데이트를 하고 다시 돌아오는 대한민국. 고은 그 순간 누나는 절친에게 갑작스럽게 키스를 하는데 김고은은 자신이 대한민국에 없을 때 자신인 척한 대한제국 김고은에게 전화를 하는데 김고은은 지금 만나면 죽였다면서 다음에 만나자고 말한다. 이민호, 정은채 영모모의 소식에 충격. 이민호는 정은채의 비선으로부터 정은채의 목소리가 담긴 음성 파일을 받는다. 그 파일 속의 내용은 영모를 작전했다는 파일. 이 사건은 뉴스로 전파되고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총리 어머니는 쓰러지고 마는데 난 내 많이 보고 싶었다. 우도환, 오랜만에 만난 김용지와 애틋한 포옹. 우도환은 그동안 대한제국에 있어서 못 만난 김용지에게 보고 싶었다면서 앉는다. 한편 대한제국 고은 자신의 몸이 아픈 걸 알고 있고 약으로 경우 하루하루 대한민국 생활을 하는데 전배수, 김고은 이민호 연애 고백에 얼떨떨. 대한민국의 고은 집에 몰래 온 민우 고은 아버지와 같이 식사를 하는데 김고은은 전배수에게 이민호와 사귀고 있는 사이임을 공개한다. 나를 구한 건 나였어. 이민호 알게 된 26년 전 자신을 구한 정체. 이민호는 김고은과 대화를 하다가 26년 전 자신을 구한 사람이 김고은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었음을 알게 되고 더킹 영원의 군주 13회가 마무리된다. 금요일 갑자기 팬데믹 영화가 급편성되는 바람에 이번 주에는 더킹 영원의 군주 13회만 달랑 방영하게 되어버렸다는 거. 스토리 진행이 막바지로 갈수록 떡밥 회수하느라 전개가 빨라지는 건 좋은데 캐릭터들 수습하고 얻다가 어떻게 써먹게 될지 초반에 뭔가 할 것 같은 캐릭터들이 쓸데없어지는 느낌도 있음. 그래서 더킹 영원의 군주 13회 리뷰는 캐릭터 중심으로 써보겠음. 먼저 가장 애정하는 조은섭과 조영부터. 도청기 발견하고 아주 신이가 났어요. 이곤이 롤케이크 사온 날 사전 점검 셀프로 할 때 조은섭은 테이블 밑에서 도청기를 발견했던 것.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이 사실 100명이 안 된다는 건 이해하나? 그래서 혹시 몰라 링겔바늘도 뽑아놓고 코까지 몰며 자는 척 기다리고 있었음. 네 죽기 전에 비밀 하나 알려줄까? 13회 예고편에서 은섭이 목소리일 줄 예상했던 나님은 딱히 걱정 안 했음. 키읔때 내가 1인이라면 조영을 가장 먼저 의심했을 듯. 저 아인 조영이 아니다. 얼굴만 같은 사람이다. 죽여버려라. 라고 애초에 미리 처리했지. 너무 달라진 행동에 갑자기 이곤이 직접 현장에 다 뛰어다니며 지시하고 근위 부대장 끼고 돌아다니고 이런 상황을 의심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수상한 거 아닌가 이거? 대한제국을 떠나면서 공중에 멈춰있는 500원짜리 동전한테 웬 아이돌 인사를. 크크크. 이곤 구해주고 난 후부터 스타병에 걸렸는지 자신감이 뿜뿜이 된 건지 더킹 영원의 군주 13회에서 아주 난리인 난리. 까불까불 조영을 보는 느낌이랄까? 침대에서 권총 들이미는 거 보면 총기 다루거나 저런 자세들이 너무 능숙해졌고
천둥 소리에 놀라 이곤 꽉 끌어안는 그런 모습이 나오더라도 이미 분위기가 좋은 섭이라기보단 조용스러움. 그래서 원래의 좋은 섭의 맛이 사라진 것 같달까? 개인적으로는 별로였음. 잡채도 떨려서 받으러 가는데 10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녀석이 이젠 보고 싶었다며 나리를 덥석 안아올리다니. 대한제국에서 엄청난 정신성장과 자신감을 가지고 돌아온 듯. 크크. 근데 동생들 이름이 은비갑이면 도은비랑 조갑이 인 줄 알았는데 은우 였구나. 저렇게 은섭이가 부서지도록 포옹해도 눈썹 하나 안 움직이는 명나리니 멋절. 앞치마 주머니에 넣은 손도 안 꺼내. 그래도 조영보다는 좋은 섭이 더 좋은 걸로. 그리고 이곤에게 대한제국에서의 보답으로 슈퍼카 선물 받은. 하지만 좌회전 우회전 못하잖아 너한테 OTL 여기가 더킹 영원의 군주 13회의 은섭이 마지막 등장신. 그럼 조영이 송정혜와 따로 만나는 것처럼 예고편을 편집해서 뭔가 했더니만 강신재 엄마 뒤를 쫓다가 송정혜와 만나는 걸 보게 된 거였음. 정말 그런 거야? 강신재 돈으로 소맥과 치킨 먹고 있는 조영 너희 둘 꽤나 친해졌구나. 조영은 정태을이 알려준 소맥 맛에 빠져가지고 13회 내내 소맥. 강신재한테는 그날에 대한 보답으로 대한제국에 그의 정보에 대해 알려줄 의사가 있었지만 정작 당사자가 딱히 물어보지도 궁금해하지도 않은. 정태을한테 왜 고백은 안 하느냐며 대놓고 찔러봐도 인정은 하면서 딱히 액션을 취할 의도도 보이지 않은. 친해진 건 맞지. 서로 하고 싶은 말 꺼리낌 없이 대놓고 하는 거 보니까 친해진 거 맞네. 그러니까 영희한테 생활비 주고 갔냐고. 그 후 장면에 이곤이랑 만날 때도 소맥. 옷이 똑같은 걸 보니 이거 같은 장소에서 강신재 자리에 이곤이 앉은 것만 다른 것 같은데 조영의 옷도 똑같고 누가 봐도 이건 같은 자리. 그 사이에 조영은 대한민국의 엄마인 송정혜가 이림에게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기 위해 이곤에게 술 한잔 하자고 건의하는데 그냥 마시지 또 소맥 만들려고 소주 사러 나감. 조영은 이곤이 총 맞을 뻔했던 건 알고 있나? 정태을이 납치돼서 죽을 뻔했던 건 알고 있나? 조영 민국에서 도대체 어떤 임무를 하고 있는 거지? 황제 곁을 떠나니 비중이. 이곤은 영희가 총 맞을 뻔한 건 알고 있나? 서로 대화가 좀 필요해. 이곤과 정태을 대한제국에서까지 정태을이 수사에 나서서 이림의 차원의 문 입구를 찾아내자. 이곤은 차원을 이동할 때마다 시간이 멈추고 그 시간은 매번 길어지며 현재는 1시간이 넘고 있다는 사실을 공유해준. 즉, 이림의 차원의 문 앞으로 그를 잡을 사람을 보내도 해침을 당했으면 당했지 멈춰진 시간에 혼자 움직이는 이림을 지금은 잡을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그 시간이 멈추는 부작용 또한 시적이 반으로 갈라졌기 때문에 생기는 균열이라는 게 이곤의 가설. 그럼 아마도 천둥 번개가 칠 때마다 생기는 불에 탄 듯한 흉터 자국도 암튼 식적이 하나가 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는데 정태을은 노상궁으로 하여금 해중왕제 때도 차원의 문이 열린 적이 있다는 걸 들었을 텐데 도통 얘기를 하지 않은. 그 이후에 지금 또 열린 거잖음. 노상궁한테 들은 시간이 이 이후이거나 얘기하지 말랬거나 차원을 넘어온 노상궁이랑 대화를 좀 해보면 좋을 텐데 참으로 답답스럽다. 정태을은 대한민국의 강만에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루나가 자신인 척 자신의 휴대폰을 쓰면서 집에서 지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위치 추적을 해서 오니까 그 자리에 강신재가 있었음. 다시 한번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자 받는 루나. 주위 사람은 건드릴 생각이 없다는 느낌. 목표는 오직 태을 곧 보자고 하는 말을 마지막으로 끊겨진 휴대폰은 아예 해지되어 있었음. 구서령의 사람이 아닌 그저 로비스트일 뿐. 이곤은 구서령이 자신과 반대편으로 돌아섰다고 확신했기에 총리직에서 쳐내버리기로 하고 그녀의 전남편인 KU그룹 최 회장에게서 정보를 받음. 구서령 사저에서 찾은 역적 관련한 음성 녹음 파일 중 1인 부분을 제외하고 언론에 파일을 넘겨 공개하게 만듦. 결국 구서령은 역적 모의로 총리 업무 정지 상태가 된. 이곤은 뜬금 아침에 정태을 집에 방문해서 아침 식사하려다가 갑자기 남자친구 커밍아웃 당해서 얼떨결에 아버님께 아련하게 인사드림. 이 장면에서 계속 김치만 굽길래 삼겹살이 어디 있나 했네. 눈에 좀 안 띄고 평범하길 바란다며 까만 모자와 점퍼를 선물하는 정태을. 자신이 대한민국에서 구은하인 줄 알고 마주쳤던 여자가 구서령이라는 걸 안정태을은 강신재와 함께 구은하의 집으로 찾아가는데 한동안 집에 오는 적도 없이 실종신고가 되어 있고
관련자들의 모든 증거들이 양선 요양원을 향하고 있었음. 양선 요양원 관리인에게 구우나 사진을 보여줘도 모른다 하고 조사하려면 영장 보여달라고 하는데 강신재 얼굴 보고 되게 놀라하는 표정. 그 사이에 강신재는 멋대로 관리인 아이디카드 가져가 버린 정태을은 요양원 영안실에서 죽은 구우나를 발견함. 조용히 소주 사러 간 사이 정태을이 사준 까만 점퍼와 모자를 입어 보고 있는 이곤. 울리는 차인벨에 나가보니 맥주를 들고 서 있는 태을. 하지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녀를 보고 있자니 금방 태을이 아님을 눈치챈. 일단 자신이 사다 준 옷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반응도 안 보인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다가 그녀의 코트에 들어있던 경찰 신분증을 들고 서 있는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본 순간 문득 깨닫게 된 과거 어린 자신을 구한 사람이 다름 아닌 자신이었다는 것을. 동시에 이름도 그때의 방해자가 이곤이라는 걸 알게 된 그 순간 가슴을 죄어오는 통증. 어쩐지 정체를 들키고도 태어나더라니. 이미 이곤이 마셔버린 맥주 속에 독을 타버린 누나. 돌아와서 이걸 보게 될 조영의 멘붕은 텅. 소맥이 뭐라고, 그냥 있는 거 마시자. 정태을이 너무 상처받은 고양이 같은 표정으로 길고양이 쳐다보고 있길래 걱정해주다가 기습키스에 와서 깜놀. 그게 정태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래도 당황스러운 신재. 얼굴 가까이 모니터. 볼 때도 몰래 태을이 옆 얼굴 훔쳐보고 그럴 정도의 마음이면서 항상 정신줄 억지로 잡고 있는 거 보면 정말 놀라움. 정태을한테 연차 낸 거 풀라고 하고 돌아서서 걸어갈 때 터덜터덜 발걸음. 머리까지 흔들리면서 가는 거 얼마나 안쓰럽던지. 누나는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겐 100배 1000배 넘게 보답해주던데 태을폰에 신재랑 대화 나눈 것만 봐도 그가 그녀 좋아하는 거 알았을 거고. 정태을 주변 사람은 다 건드려도 아빠랑 강신재는 안 건드리지 않으려나. 강신재가 양선 요양원에서 구우나 찾다가 이름표도 없는 병실을 발견하는데 안에 가습기는 작동 중. 안에 대한민국의 강신재 아니냐는 사람들의 썰.